지난 한 주간 네. 방송계가 아주 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0816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816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비번인가요? 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0816 네. 아시잖아요, 다들. 네. 왜 빨리 안 하시는 무슨 거예요? 이거 이렇게 0816 막아두면 안 뭐예요? 된다고. K가 가장 잘합니다. 자, K 이거 0816 뭡니까? 예, 그 8월 16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아마 언론사 유례 없이 그 공영방송 3개사 KBS, MBC, 그 EBS 네 분의 이사를 아마 해임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디데이가 아마 8월 16일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날짜 0816 8월 16일 그러니까 8월 16일에 해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8월 16일에 결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8월 16일 날 네. 방송통신의 회의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잡혀 있고. 잡혀 있는데 네. 그 회의에서 KBS, MBC 이사장 그리고 EBS 이사 1명 또 MBC 이사 1명 해가지고 4명을 한꺼번에 자르는 걸 결정한 거죠. 그렇죠. 이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저희 뭐 이 방통위 캘린더 한번 보여주시면 네. 거기 지금 불과 한 열흘 남짓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방문진은 MBC의 MBC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죠. 방문진 실사 방문도 하고 뭐 감사원 출석 요구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지금 새로운 그 보궐 이사를 이미 임명을 했고요. 서기석 KBS에는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MBC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에는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의 이사회를 이끄는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 MBC를 이끄는 이사장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이사진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돼 있는 날짜가 0816입니다. 이게 한 회사만 해도 KBS 한 곳만 해도 사실 엄청난 일인 일이군요. 건데 KBS 이사회 수장, MBC의 경영을 진을 임명하는 이사회 수장 네. 두 수장 한꺼번에 날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거기- 사람들의 임기 기간은 뭐 나라에서 보장해 준 기간입니까? 뭐 저희 법으로? 법에서 법에서. 보장돼 있죠. 아마 공이 내년 내년 8월까지 8월까지. 예, 다 임기가 1년 이상씩 거의 보장이 남아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 사람들을 그 자르려면 사유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유가 불명확해요. MBC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사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이죠. 일단 내가 너 압수수색한다. 네. 근데 내가 해보고 죄를 찾을게. 그러니까 저번 주에 뭐 혐의가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식 그 앞뒤가 완전 바뀌어서 네. 일단 털고 보자는 식이에요. 털고 보자는 그럼 이분들이 식이고. 개인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 자기를 그래야죠. 그렇죠. 예, 그런 네. 절차를 거치긴 할 무료 텐데 가처분이라든지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시겠죠. 네. 원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해임 결정을 하기 전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본인들이 소명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뭐 오해도 풀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요식행위로 네. 들어보나 마나 뭐 하여간 결론은 정해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 와중에 지금 서기석, 차기환 두 신임 이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서기석 먼저, 전 헌재 개인부터 서기석 하시죠. 지금 이제 KBS 이사로 아마 저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된 네. 그가 아마 이제 임명이 되겠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 법관 출신이에요. 법관 출신이고 네. 경력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언론 쪽에 이렇게 뭐 관여했거나 이런 것들은 흔적은 나타나진 않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았던 걸 보면 이제 그 보수 성향의 법관인 건 성향이. 분명하고요. 네. 또 삼성 그 김영철 변호사가 예전에 썼던 삼성을 말한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쭉 보면 되게 이 서기석이 지금 현 이사에 네. 대한 기록들이 좀 남아 있어요. 되게 골프를 같이 치면서 인상에 되게 남았다. 그리고 그 양반이 결국에 이제 삼성
그 소송에 있어서도 2심에서 그 담당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삼성 손을 들어주더라.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또 삼성 장학생이기도 합니다. 삼성에서 관리했던 그 법관의 명단에도 있는 양반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의 예. 뭐 삼성과 좀 하여간 이 뭔가 관계가 돈독한 이런 사람으로 지금 예, 추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차기환 변호사는 어떤? 제가 K한테 먼저 처음 양보한 거는 이 차기환이란 분이 시청자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방송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래요? 차기환? 고영주는 혹시 아시나요? 고영주? 고영주요? 고영주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던 박문진 전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고용주예요? 고영주. 고영주인데요. 네.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네. 거의 이제 극우 보수의 예, 그거 네. 그런 분인데 네. 차기환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09년에 한나라당 추천으로 해서 방문진 이사를 했고 이러겠군요. 2009년부터 3년 동안 그 다음에 또 다시 연임해서 2015년까지 그러니까 6년 동안 MBC 방문진 이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계속 이명박 시절 그다음 박근혜 시절까지 네. 그리고 박근혜 시절엔 KBS 이사회까지 이사를 했던 사람이고 네. 양사를 2000 다 보고 간. 9년에서 2015년이면 어떤 시기냐면 MBC가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가장 많이 탄압받고 망가졌던 시절. 김재철 그 유명한 사장의 온갖 전횡에 내부 프로그램 교체되고 직원들 다 쫓아내고 신천에 가서 교육시키고 부당 정보의 부당 해고가 총 집결됐던 그 시기에 MBC의 방문진 이사였던 사람을 지금 다시 소환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차기환 이사는 사실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되는 분이거든요. 5.18, 세월호. 왜요? 이때 막말했어요? 5.18 그러니까 한참 이제 그 뭐 일베 사이트나 이런 데 통해서 네. 5.18의 북한군 난파설 이런 게 떠돌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SNS에 퍼날랐던 사람이고 네.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 농성할 때 그걸 막 비하하는 그런 일베 글들을 또 SNS에 퍼날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방문진 이사로 다시 앉히려고 하는 거고 심지어 방문진 이사장으로 세울 거다라는 설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 거기에 세월호 5.18 여기에 또 이제 백남기 농민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시위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아서 돌아가신 알죠. 분 있었잖아요. 네. 그분이 그때 또 무슨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숨졌다 이런 식의 이제 유언 비어들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퍼날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동관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바로 잡겠다고 했잖아요. 그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퍼나르고 유포했던 사람이 차기환 이사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다시 방문진 이사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 이동관 후보자가 무슨 언론이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 네. 가짜 뉴스를 이제 바로잡겠다고 한 거, 정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이 정부 인사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은 그냥 저 일반 신문을 봤을 때 본인의 가장 큰 허물을 가장 크게 비판합니다. 이게 다 공통점이야. 그런데 이제 놀랍지가 않아요. 너무 뻔뻔해. 차기환 씨 같은 경우는 네. 개인적인 자질도 문제고 역사관 뭐 이런 네.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도 네. 문제지만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적인 레벨을 떠나서 이 정말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인사가 일어나는 게 네. 그 KBS 이제 8월 16일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 KBS 이사 중에 한 분도 소위 말하면 이제 아웃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사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법인카드 또 이사진들에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이 네. 법카. 업무 추진비 같은 네.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소명 안 되게 과도하게 썼다 이런 거를 가지고 해명을 하려고 해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차기환 씨 같은 경우 KBS 이사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이 양반이 해임이 됐죠. 그리고 그때 사유가 같은 거예요. 법카를. 그 업무 추진비 과도하게 유용했고 그거는 아마 인사혁신처 기준도 상회에서 이 중징계에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범위 밖에 써서 됐던 양반을 누군가는 그 사유로 해임을 하려고 하면서 누군가는 이미 그 사유로 날아갔던 해임이 양반을 된 다시 사람을 앉힌다는 다시 이게 앉히는. 이게 완전 모순적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권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굳이 이동관을 또 방통위원장에 앉히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차기환을 앉히는 걸 보면서 이유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이 사람이 없어서 시킨 게 아니라 이동관이 정말 가장 방송장악의 적임자라서 시킨 거고 차기환이라는 사람이 2019년부터 15년까지 MBC를 망가뜨린 그 시절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망가뜨리는데 굉장히 실력이 큰 역할을 있다라고 할 해서 것이다.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가장 적임자야. 적임자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킨 게 윤석열 네. 대통령 네. 아니에요? 네. 그 시절을 자기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다시. 그래서, 본인이 그때- 또 다 꺼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이 정말 좋은 시절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명박 시절을 좀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공영방송 언론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냐?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온몸으로 얘기하는 과정인 거네요. 근데 이런 무리한 인사를 네. 이렇게 속전속결로 동시다발적으로 EBS, KBS, MBC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거는 있었습니까? 저는 별로 유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가. 이렇게 그래도 최소한 시차들이 좀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건 시차가 없을 정도로 동시에 이렇게 불러들이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816, 0816, 8월 네. 16일을 디데이로 이렇게 급박하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동관 씨한테 이동관 씨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그거예요. 아직까지 인사청문회도 안 했고 임명이 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거꾸로 생각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들을 마구잡이로 해임시키는 것이 네. 대단히 불리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동관 씨가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 이런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네. 여론의 부담도 크고 네. 하니까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 한 번에 다 해치워 버리려는 거죠. 그 일각에는 이동관 씨가 이미 업무가 시작되었다. 사무실만 다를 뿐이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진작에 시작됐다고 봐야죠. 이 정부 자, 시작과 그러면 함께. 네. 두 번째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달력을 키워드가 네. 달력의 재활이다. 달력으로 이렇게 청소 야. 대행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동관을 위한 뭔가 청소를 해주고 그렇죠.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동관 후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돼서 정식으로 그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네. 길을 닦아주는 청소 대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신 손에 피 묻혀준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있어요? 김효재 씨. 김효재? 현재 방통위 부위원장인 거죠. 그렇죠. 권한 대행이죠. 권한대행. 예, 뭐 위원장 뭐. 하다가 지금 직무 네. 대행을 하고 있죠. 이 김효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에 그 이동관 씨가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정치하기 전에 아세요? 정치하기 전에 직업이요? 예. 정치권에 뛰어들기 전에 아. 이명박의 언론 특보 하기 전에. 알 도리가 없죠. 아, 중국집인 줄 아시죠? 중국집인 줄 알았다고 뭐 하셨죠. 하셨을까요, 그분이? 기자였어요. 동아일보 아, 기자였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네. 언론인이 이동관 씨가 네, 똑같이 동아일보 했다고. 기자였어요. 똑같진 않아요. 아, 네. 레벨이 같은 기자잖아요. 아, 근본이 다르군요. 어디 출신 기자입니까, 그분은? 이동관 씨는 동아일보 기자고, 네. 김효재 씨는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아. 조선일보에서 사회부장, 뭐 편집국장 하고, 뭐 논설위원까지 지냈고, 네. 그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그 공보특보인가요? 언론특보를 했어요. 또 MB맨이고. 그렇죠. 야, 김효재도? 예. 네. 그렇게 하고, 뭐 정무수석도 하고 국회의원도 됐어요. 이 사람이요? 이명박 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그렇죠. 이 김효재 씨가? 이명박 청와대 정무수석 김효재, 그 홍보수석 이동관 뭐 이랬죠. 그 한마디로 잘 나갔던 양반 맞아요. 뭐 언론계 캐리어 이용해서 그 양지만 찾아다녔던 양반이고, 근데 이 양반이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어쨌든 간에 그 실형 선고 받았다는 범법자 아닙니까? 이동관이? 아니요, 저 김효재가 김효재가. 뭘로 네. 실형을 받았어요? 그게 2008년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할 때 돈봉투 살포 이 사람이 사건이 살포한 있었거든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고순덕 변호사가 네. 실제로 미안하다!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그분이 네. 이제 저 폭로를 폭로해가지고. 하시죠. 폭로를 하면서 그때 박희태 대표부터 하고 그때 이제 비서실장 하고 있을 때 다 연루가 돼서 그때 아마 형 받고 집행유예 받은 걸로. 집행유예 네. 받았어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1년인가 받았어요. 그럴 근데 그거를 사면 복권 시켜줬죠. 누가요? MB가.
어이구야, 진짜 다들 지금 정권의 실세인가? 이 양반이 MD가. 그래서 본인은 뭐 범법자 다 아니다라고 비난해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의 돈봉투 갖고 많이 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약간 원조격으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서 실형까지 받았던 인물이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방통위 나와가지고 위원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이거 거예요. 세금 받고 하는 일 아니에요? 방통위 이거? 그렇죠. 그렇죠. 공무원이죠. 이거 결격 사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면 복권을 사면 해줬으니까. 복권이 됐으니까. 국민은 동의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 맞아요. 김효재 지금 방통위원장 대행이 네. 지금 8월 23일이면은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임기 뭐 일주일 앞두고 속전속결 그냥 다 해치워서 청소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본인이 얻을 이익이 뭔가요? 다음 자리를 찾겠죠. 아마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네. 여기서 끝하고 이제 은퇴할 게 아니라 아마 좋은 자리 또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그거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방송하는 그 기간 내에도 아마 다른 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김효재 씨는 연세도 많으세요. 이동관 씨보다 5살이나 위고 어이구야. 참 뭐라고 할까 노욕이라고 노역입니다, 정말. 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아, 그 권력의 맛이 어마어마한가 보네요. 놓을 수가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문제인 게,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이제 박문지 이사장을 해임하고 KBS 이사장을 해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결국 이후에 새 이사장들이 MBC, KBS의 신임 사장을 뽑을 거거든요. 지금의 기존 사장들을 네. 다 사장, 해임시키고 사장. 네. 자기들이 사장을 뽑을 거예요. 아마 사장을 교체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책임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책임이거든요. 네. 거기서 다 시나리오 짜고 지금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법적으로 만약에 따지고 들어가면 그때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장을 자르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이 박문진 이사장과 KBS 이사장이 그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법적 책임에서 지금 피해 가려고 와. 사실상은 KBS, MBC의 경영진 교체를 주도할 거면서 네.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김효재한테 다 청소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8월 16일 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쓰면 이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같이 쳐들어가면 됩니까? 일단 어떻게? 8월 16일 날 네. 총 그 걸기 집회를 하기로 네. 하셨죠. 어디서 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예, 앞에서 그 과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8월 16일 일단 그 디데이로 보고 있고요. 언론계에서는. 그래서 그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거기에 있어요. 과천이요? 예, 많이 과천이요. 머네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천 함께 해주시는 줄 시민분들, 알았는데. 과천 시민분들 진짜 좀 모여주세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저기 언론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분들 그래서 아마 대규모로 좀 모이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또 신호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제가 단순히 그냥 기자회견하고 뭐 헤어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네. 그날은 최대한 좀 이게 실질적으로 좀 저지가 되고 제대로 좀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모이니까 시민분들 많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이 좀 와주시면 저희한테 네. 큰 힘이 되죠. 잘 몰라도 KBS, MBC, EBS 이사장을 한꺼번에 해임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시민들은 빡 올 것 같아요. EBS는 이사장은 아니고 이사인데요. 아, 네. 예, 어쨌든 뭐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네. 중요하죠. 역시 우리 이 대표님이 계셔야 합니다. 방송 사고 나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방통위를 쳐들어갈 것까지는 아니고 네. 평화적인 수단으로 평화적- 그럼 쳐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많이 안 뺏어야 좋아하는 됩니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얘기해야죠. 아하, 네네. 그 법 안에서. 네. 법적 테두리 검토해보도록 안에서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네. 빛날고 예, 들어가든지 목소리 크게 네네. 아시겠죠? 네. 뜻을 예, 밝혀야 될 전달하고. 것 같습니다. 네.